방송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기묘한 순간들, 그리고 심령 현상.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홍보용 다큐멘터리에도 무언가가 찍힙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소름 끼치는 장면들만 골라봤는데요. 함께 확인하러 가볼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1990년대 후반 일본의 한 통신사 NTT 도코모가 제작한 포켓벨 광고. 화면 가생이 책장 쪽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물. 그 존재는 배우도 스태프도 아니었습니다. 광고 제작진은 촬영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명확히 파악된 인물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서관에 우연히 있던 일반인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촬영 전 도서관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짧은 순간 화면 속 누군가. 그는 누구였을까요? 2001년 닌텐도의 패미컴 CF 게임 시리즈의 한 작품이 출시되며 방영된 이 광고는 당시엔 단순한 게임 홍보 영상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심령 광고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배경. 그의 뒤 창문 너머에 희미하지만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무언가. 놀라운 건 당시 광고를 제작했던 스태프들조차 그 누구도 창가에 사람을 세우거나 한 기억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CG 또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혀지며 도대체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일본의 공익 광고.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이 광고는 당시에도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로 주목받았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파도 너머에서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화면에 포착됩니다. 파도에 섞여 움직이는 그것은 얼굴도 없고 팔다리도 구분되지 않지만 기묘하게도 존재감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해당 장면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CG인지 진짜 사람인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당시 광고 제작진은 그 어떤 연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는 단순한 공익 캠페인을 넘어 이른바 전설의 심령 광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TV 만화 영화를 볼 때 방을 밝게 하고 TV 화면에서 떨어져 보세요 라는 문구. 이 문구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전설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16일 일본. 전국의 아이들이 모두 TV 앞에 모인 저녁. 방영된 프로그램은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만화영화 포켓몬스터. 문제의 에피소드는 전내전사 폴리곤 편이었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 폴리곤을 타고 백신 미사일을 쫓는 장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피카츄가 100만 볼트를 발사하고 미사일에 명중하면서 불꽃푸른 번쩍임이 초당 12회 이상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단 몇 초였지만 이 장면을 시청한 약 750명의 아이들이 메스꺼움, 심지어 의식을 잃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 중 100여 명은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곧바로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만화영화 업계 전체가 방송 표현 수위와 시청자 건강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에 나선 계기가 되었죠. 최종적으로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무려 4개월간의 중단 끝에 다시 방송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해당 에피소드는 영구 봉인되었으며 문제의 캐릭터 폴리곤도 퇴출되었습니다. 8, 90년대 활기찬 분위기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던 일본의 유명 아침 뉴스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특히 날씨를 전해주는 생방송 코너가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4월 아침 이 프로그램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방송 장소는 후쿠오카의 한 호수공원. 리포터는 평소처럼 날씨를 전하던 중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리포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카메라가 서서히 클로즈업합니다. 물 위에 드러난 사람의 형체. 리포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 채 뒷걸음질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방송국은 급히 화면을 스튜디오로 전환했지만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목격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돌발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혹은 뉴스 프로그램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했던 것인지, 결국 구조대가 도착해 호수에서 인양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담습니다. 그날 아침 언제나처럼 무심코 TV를 켰던 시청자들은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화면에 클로즈업된 모습이 몇 초간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전국 곳곳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 직후 방송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 장면은 아침 뉴스 역사상 가장 쇼킹한 방송사고로 기록되기에 이릅니다. 1993년 어느 날 방영된 모닝 와이드쇼의 한 장면은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레전드 방송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도쿄 도시마구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순도의 비누를 만든다는 한 공장. 이날 방송은 아나운서 세키야 씨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하는 구성이었고, 한참 공장 취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비누 덩어리가 흘러넘치더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고, 취재진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이 편집 없이 다음날 아침 생방송에 그대로 송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방송을 보던 많은 시청자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방송국의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한편 폭발 현장에 있던 세키야 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 앞머리가 살짝 그을린 상태로 다시 등장해 담담하게 방송을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정신에 일본 전역에서 찬사가 쏟아졌고, 이 사건은 아나운서의 프로근성을 보여준 명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해당 비누 공장 역시 현재까지도 무사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7월 일본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도중 한 장면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화면 하단 패널 아래에서 아이처럼 보이는 얼굴 하나가 조용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시청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계속 눈에 밟힌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태프가 숨어 있다가 실수로 나온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피부색이 창백하고 표정이 이상하게 무표정했다는 점에서 귀신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빠르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당 형체는 귀신이 아니라 패널 뒤에 있던 촬영 스태프의 얼굴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었고, CG나 의도된 연출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강령술놀이 코쿠리상. 이름의 유래는 한자로 여우, 개, 너구리 세 동물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각각 영적 세계의 파수꾼, 경계의 수호자,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놀이는 주로 친구들끼리 모여 밤늦게 조용한 교실이나 빈 방 등에서 행해졌고, 종이 위에 숫자, 히라가나 등을 빙 둘러 적습니다. 가운데에는 10엔짜리 동전을 올려두고 참가자들은 각자 손가락을 살짝 얹은 채 조용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동전이 스르륵 움직이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해온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놀이에서 소환되는 코쿠리가 질문자에 따라 친절한 답변자이기도 하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하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2005년 일본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이 코쿠리상에 대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날은 오컬트 미스터리 스페셜 특집으로 공포와 미스터리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하던 날이었습니다. 게스트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인기그룹 스마프의 나카이 씨가 출연해 직접 겪었던 코쿠리상에 얽힌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카이 씨가 코쿠리상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던 도중 MC가 가볍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츠네가 뿅뿅 코쿠리상한테 기츠네やんな。기츠네やん。何がちゃうの。いや、そうですね。誰や今違いや言うたん。コックリさん言った？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현장에 있던 MC와 게스트, 방청객 모두 놀랍니다. 현장 어디서도 그 목소리의 주인임을 밝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방송 녹화가 끝난 후 편집 과정에서 녹음 장비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송 중 사용되던 마이크 여러 개에서 그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동일한 크기로 동시에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방청객도 출연자도 현장에 누구도 말한 적 없는 그 한마디. 해당 장면은 지금까지도 정말 코쿠리상이 대답한 것 아니냐는 장난반 진단반의 해석 속에 인터넷에서 공포의 방송사고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6일 일본의 인기 생방송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오모이 키리돈이 평소처럼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난 직후 예상치 못한 기이한 화면이 시청자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 출연자들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전체 화면은 흐릿한 붉은 필터처럼 기괴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약 15초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갑자기 등장한 광고. 시청자들은 이 모든 흐름이 한편의 공포영화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방송 직후 SNS와 인터넷에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는 반응이 폭주했고, 이에 대해 방송국은 즉각 해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신호였던 걸까요? 2004년 7월 우리나라의 심야 스페셜에서도 비슷한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사와의 인터뷰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 갑작스러운 이상현상이 발생. 이 건강여행조사의 결과는 국민을 위한 보건 정책을 수립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심야 12시 20분에 일어났다는 사실. 어두운 방 안 조명 대신 TV 화면으로 빛을 삼던 시청자들은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에서는 수리팔이라는 말이 반복됐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단어처럼 들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는 임산부인 아내가 이 장면을 보고 유산할 뻔했다는 소문도 존재합니다. 방송국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일본 후쿠이현 사카이시에서 제작한 지역 홍보 영상에서 기묘한 장면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사카이시의 자연 풍경과 명소,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담아낸 테마송과 함께 구성된 홍보 영상으로 2016년 유튜브에 업로드된 이후 평범한 홍보물이 아닌 소문 속 심령현상으로 인터넷상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지역 축제, 바다와 절벽 등의 경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장면은 절벽 전망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절벽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남자의 등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은 명백히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공식 콘텐츠였고 촬영 또한 지자체가 주관한 기획물이었기에 일부러 공포 요소를 삽입하거나 조작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절벽은 후쿠이현 내에서도 유명한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장소 중 하나이며 이곳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경우도 존재해 이른바 땡땡 명소로도 알려져 있는 만큼 혹시 절벽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혼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된 학교생활 다큐멘터리. 이 영상은 외국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고등학생들의 일상과 교실 분위기를 소개하고자 기획된 교육 목적의 콘텐츠였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 학생들의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 모든 장면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카메라가 교실 전체를 넓게 스캔하듯 한 번 훑는 장면. 그 순간 창가 쪽에 검은 형체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교실이 건물의 3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인이 창문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였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교실 안의 따뜻한 분위기를 시샘하듯 그림자처럼 서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포물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교실 일상을 기록했을 뿐이었기에 이 정체불명의 형체는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카메라가 잠시 포착해낸 보이지 말아야 할 존재. 그것이 남긴 섬뜩한 여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